말을 타고 달리면서 잘 맞추기가 더 어렵죠. 마찬가지로 가까이 보는 눈이 모인 이런 상태에서 거만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안경을 2개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상시 쓰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명한 평상시 쓰는 안경인데 원형과 근용 이렇게 2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원형과 근용 2개를 쓰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 노안이 오신 분들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원형과 근용 2개로 안경을 이원해서 쓰는 것이 눈이 원거리를 보는 거죠. 정밀하게 근시 안경을 잘 맞춰줬어요. 이렇게 초점이 정확하게 렌즈의 광학적 중심을 지나가게. 이 안경을 쓰고 책도 볼 거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학교 근시라는 말을 하죠. 학교에 가면 근시가 생긴다. 장시간 책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봐보겠습니다. 원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이 안경을 가지고 그대로 가까이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베이스 인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이렇게 꺾여지죠. 황반이 이 빛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눈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내사위 유발이 된다. 내사위가 유발되면 안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거리였을 때 안 좋은 거고요. 근거리였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근시가 다르고 원시가 다르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원용이 다르고 근용이 다릅니다. 경우의 수가 자꾸 중첩이 되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외사위를 유발시키는 것이 안 좋고요. 내사위 유발시키는 것은 세모다. 근거리를 볼 때는 눈을 모으죠. 눈을 모은다는 행위가 상당히 힘들죠. 이렇게 눈을 계속 모으고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거리를 볼 때는 이 상태에서 더 모으게 하는 것이 어렵지 조금 벌리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PD를 아주 좁혀가지고 이렇게 된 안경을 만들어 줬다고 해보자고요. 여기가 베이스 아웃이니까 빛이 이렇게 가겠죠. 이 빛을 잡기 위해서 항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눈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안 그래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더 돌아가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모으는 거하고 이렇게 모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이게 더 어렵겠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사위를 유발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용 근시일 경우는 PD를 작아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PD가 커지면 세모다. PD가 정확해야 된다. 근용 근시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거리 안경의 도수가 마이너스 500이라고 해보자고요. 노안이 와서 조절력이 제로가 됐습니다. 플러스 250을 더하면 되거든요. 보통 40cm니까 25cm 정도로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4디옵터 정도를 하면 되겠죠. 1m가 1디옵터니까 50cm는 2디옵터죠. 25cm는 4디옵터죠. 90 정도 되신 어르신도 플러스 2.50을 넣으면 40cm 정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500 이거 더하면 근거리는 마이너스 250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500, 여기는 마이너스 250이 되는 겁니다. 근용 근시인 것이죠. 원시를 봐보겠습니다. 원시 안경을 맞춰서 원거리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으로 가까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 베이스 아웃이 걸리지 않습니까? 빛이 이렇게 돌아가죠. 황반이 이 빛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죠. 눈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눈을 모으고 있는데 더 모으게 이 정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근용일 때 원시는 PD가 커지면 안 되는 것이죠. PD가 작아지면 세모인 것이죠. 이렇게 작아졌다고 해보자고요. 베이스 인이 걸리겠죠. 빛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겠죠. 지금 모으는 게 힘든데 조금 힘을 덜 써도 되게끔 해주니까 작아지는 건 괜찮다. PD가 정확한 게 가장 좋다. 근시보다 원시인 경우는 반드시 안경을 2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스 인이 내사위를 유발하는 거고 내사위를 유발하는 것이 원거리용 안경일 때는 그게 독이 되지만 근거리일 때는 그것이 약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독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약이지 않습니까? 근거리를 볼 때는 내사위 유발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내사위 유발된다고 해서 그 내사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책을 보려고 할 때 눈을 모으는 게 노력인데 그 노력을 조금 경감
마감시켜 주니까 베이스인으로 극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원시일 경우는 베이스 아웃이 걸리기 때문에 외사위가 유발 받아들여 버리면 너무 많이 폭주를 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피로하고, 이걸 극복하자니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외사위가 굳어질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수능에서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쪽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눈의 특성에 따라서. 원시인 경우는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사위가 생겨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걸 받아들여서 폭주 과다 쪽으로 가면서 내사위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원시인 경우는 특히나 고도 원시다. 근거리용 안경을 반드시 맞춰줘서 편안하게 원거리를 보는 상태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걸 정적 검안이라고 하고, 근거리를 보게 한 상태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걸 동적 검안이라고. 정적 검안은 가만히 서서 화살을 쏘는 것에 해당한다면, 동적 검안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는 것이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잘 맞추기가 더 어렵죠. 마찬가지로 가까이 보는 눈이 모인 이런 상태에서 검안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죠. 원용 안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용 안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근용 안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용 안경 하나만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용 안경을 맞춰야 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거리를 볼 때는 건시는 정확해야 되지만 작아지는 건 괜찮지만 커지면 안 된다. 근거리를 볼 때는 PD가 커지는 건 괜찮지만 작아지는 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시는 원거리를 볼 때 커지는 건 괜찮지만 작아지면 안 된다. 정확한 게 제일 좋지만, 근거리를 볼 때 작아지는 건 괜찮지만 정확한 게 제일 좋고 커지면 안 된다. 원거리를 볼 때는 이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근거리를 볼 때는 이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죠. 근시든 원시든 그것은 진리이고, 물론 이쪽으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눈이. 그리고 이쪽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상 상황일 때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이 안에서 놀아야 눈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유사시에 벌어질 수 있는 이 영역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은 더 특별하게 정밀 검사를 해서 그 안 되는 바에 따라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근용과 원용 두 개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한계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용 안경을 어렸을 때부터, 처음 안경 쓸 때부터 맞춰서 쓰기 시작한다면 책을 보는 부분도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게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날마다 30분씩 영어 공부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영어를 마스터하게 돼버리겠죠. 긍정적인 의미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노력을 날마다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눈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지 않을 수 없죠. 눈을 감으면 하지 않겠지만 집에 가서도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순간까지 계속 눈은 편안한 상태로 이 한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든지 이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든지 내사위를 유발한다든지 외사위를 유발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만들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좋아가지고 안경을 안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평생 안경을 안 썼단 말입니다. 노안이 와서 근용 안경을 맞춰야 돼요. 근용 PD를 피드미터기를 가지고 잽니다. 예를 들어서 64인 사람인데 원용 PD는, 근용 PD를 재면 보통 60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PD를 정확하게 60 다 넣어주면 됩니다. 60보다 커지지 않게, 61이 되지 않게 맞춰주면 된다는 것이죠. 눈이 좋았던 사람, 안경을 안 썼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0년, 20년, 30년 근시 안경을 썼던 사람이라면 61을 해준다든지 62를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책을 볼 때 눈을 덜 모아도 됐었기 때문에 덜 모으는 게 시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덜 모으는 게 편한 이런 사람인데 이제 안경을 하면서 더 모아봐라 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추리닝 입고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수트를 입으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시 안경을 어렸을 때 맞출 때부터 근용 안경을 맞췄다면 60으로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은 그냥 원용 안경으로 책도 보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가까이 볼 때 약간 눈을 벌리게, 내사위가 유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을 잘 모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60으로 해버리면 폭주 부담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60보다
조금 크게 61이나 62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상에서는 실제로 그냥 64, 64 해주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안경인들의 현실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건시일 경우 근용은 PD를 작게 해주면 안 된다고 했죠. 원시일 경우는 원시 안으로서 10년, 20년, 30년 살았던 것이죠. 근용 안경을 안 맞추고 그냥 원시 안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근용 안경 PD가 커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작아지게 해야 되죠. 건시처럼 비슷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작아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가 61이라든지 62라든지 60이라든지 심지어는 59도 있어요. 한 5mm 정도 양안 줄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시 도수, PD, 근용부의 도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원시는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원시는 근거리를 볼 때 근용 안경이 근시도 있으면 좋지만 원시보다는 덜 필요하고 근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원시일 경우는. 근시인 경우도 내사유 유발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지만 고도 근시일 경우는 약도 너무 심하게 쓰면 다른 약발을 안 받게 되고 보약 좋은 걸 산삼 같은 걸 먹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약이 안 들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죠. 고도 근시일 경우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베이스인이 걸려가지고 보통 사람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두꺼우니까 워낙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 그냥 편한 상황을 넘어서서 많이 움직이게 된다면 폭주 부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폭주를 눈모음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못 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원시 같은 경우에 폭주 과다가 돼버릴 수 있죠. 너무 두꺼운 원시 렌즈여가지고 너무 많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공식처럼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대강의 아웃라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책을 볼 때 어느 정도로 눈을 모으는 게 편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용 안경이 훨씬 어렵다. 그래서 폭주 부족이나 폭주 과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2개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정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그런 비정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 책을 많이 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근용 안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ACAB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수정체가 두꺼워질 때 많이 폭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으로 조가 PD는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모여졌다가 벌어졌다가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라는 게 원거리, 근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근시냐 원시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안경이라고 하는 게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말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검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안경을 맞출 때 고품질의 안경을 비로소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